어느 정도까지 하고 난 은퇴하고 그만둘 거야. 괜찮아요. 거기까지 가고 은퇴해서 몇 달 살아보세요. 아, 이거 아니구나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저희 채널을 보는 대부분들은. 강남빌딩 황 소장. 반갑습니다. 강남빌딩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순자산 100억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할까?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순자산이 100억 넘는 분들은 뭐 수백 명 만나보기도 했고 그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순자산 100억 있다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할까? 저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상담 오신 분들 보면은 만족을 못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부자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거에 합당한지 생각을 해볼게요. 부자는 돈이 많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다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제 100억이 많다고 하지만 뭐 10억이나 아니면 20억 있는 사람한테는 부자지만 많이 있는 사람한테는 뭐 그게 부자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부자, 마음의 부자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본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 유지하는 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쓰고 싶은 거를 기존대로 쓰면서 자산이 적어도 줄지 않고 유지되면서 상승할 수 있느냐가 부자의 기준, 즉 자산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산가가 돼야 부자지 자산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자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500만 원 매달 나와요. 한 달에 500만 원 써요. 근데 이거 물가도 감안해줘야겠죠? 그것까지 다 커버하고도 내가 자산이 줄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그렇다면 부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산 소득이 2천만 원이에요. 한 달에 3천 써요. 이거 부자라고 보기 어렵겠죠. 대부분의 경우 고소득자에서 지출이 늘어납니다.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5천 번다고 칠게요. 그리고 1,000만 원씩 써요. 4천씩 남아요. 이 부자일까요? 이럴수록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게 얼마가 모이던지 간에 이런 상태에서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언제까지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말이 돼? 뭐 한 달에 5천, 1억 벌면 그런 생각 하겠어? 아직 안 벌어본 사람은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네, 그 정도가 되면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천만 원씩, 1억씩 모으는데 100억 언제 되지? 모아서 계산이 안 나옵니다. 한 달에 1억이면 1년에 10억이라고 칠게요, 대충. 10년 모아야 100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도 부자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소득으로 쓸 거 다 쓰고 남고 플러스 알파가 되면 진정한 안정감을 느낍니다.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영역까지 가야 이게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즉 자산가. 네. 근데 얼마가 그냥 있으니까 부자야 이거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한 이 기준에 합당하면 그 사람은 부자라고 무조건 봐도 됩니다. 과연 100억이면 그게 될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순자산이 100억인 사람들은 이 단계를 다 이미 거치게 됩니다. 내지는 직면해 있거나. 지출을 빼고 플러스가 되고 있을까요? 내가 버는 거 빼고요. 네, 적지 않은 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보는 채널이에요. 자, 100억 있으면 얼마짜리 집 살까요? 30억은 낼 거예요. 70억에서 매달 얼마씩 나올까요? 연 4% 해볼게요. 2억 8천 나옵니다. 그럼 한 달에 2천 몇백 나오겠죠. 한 달에 생활비 얼마 쓸까요? 70억의 수익률이 4%면 사실 많이 잡은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건물 샀다고 하면 이자 빼고 뭐 빼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소득세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내지는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집이 두 채거나 그냥 무조건 집 빼고 나머지 현금으로 다 투자하는 경우 이런 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100억 정도가 있어도 30억은 빼줘야죠. 70억에서 생활비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고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언제까지? 그리고 순자산 100억이 된다는 거는 물론 20대에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30대에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40대 전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그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내가 몇 년 더 일할지 자산을 어느 정도까지 모을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훨씬 그 전 단계는 그 생각까지 안 갑니다. 그러면서 생활비를 풍족하게 자산에서 얻으려면 얼마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억에서 그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300억 이상은 돼야 된다 이 얘기가 현재 많이 벌고 있거나 아니면 자산을 많이 이루길 원하거나 이미 어느 정도 이루신 분들이 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보는 분들이 가끔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댓글을 쓰기도 하는데 300억 얘기하면 여기서는 네, 거부감만 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100억이라도 할 거 다 하고 산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안 가봐서 모르는 거예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300억 정도는 돼줘야 최소, 죄송합니다. 그 정도는 돼줘야 어느 정도 내 생활비가 거기서 충당이 됩니다. 그리고 500억이 되면 뭐 그 이상 많이 써도 커버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부자라고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되면 생활비 뭐 3천 이상은 쓰거든요. 이거 적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순자산 100억 되려면 소득이 뭐 2천, 3천으로는 어렵습니다. 40대 전후에 되려면 모으는 게 7, 8천 이상 돼야 됩니다. 재테크도 잘 되거나 아니면 뭐 엑시트를 하거나 뭐 이런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더라도 소득이 보통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3천 이상의 지출은 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300억 정도 돼야 돼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엄청 풍족하고 부자고 노후 대비 다 돼 있는 것 같지만 이 당사자가 되면 그렇게 느끼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라면 저 정도도 정말 만족하고 살 것 같은데 더 위를 보고 또 본인 지금 나는 이제 그렇게 많다고 생각 안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는 좀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 소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계산을 해보면 그냥 딱 나오거든요. 예. 이게 계산을 안 해보고 그냥 100억이라는 숫자에 100억 와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나기 때문에 모르는 건데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100억을 모으고 막 이게 되시는 분들을 위한 얘기니까요. 네, 아닌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존중합니다. 자산이 많이 모이고 소득이 늘어나다 보면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더 하려고 하고 오히려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과거보다 훨씬 나아진 걸 경험했잖아요. 더 늘어나거나 유지되면서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지되려면 목돈으로 어디 나가면 안 돼요. 자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요. 집 해주고 뭐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억 자산이 있는데 순자산이 자녀 결혼하는데 뭐 5천만 원 이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거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줄어들 게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네. 처음에 막 건물에 막 관심 갖기 시작했을 때는 내 자녀한테 이제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 물려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건물로 바뀌었어요. 집이 아니고. 그게 이제 오시는 분들의 이제 자산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것도 있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려워진 분들도 많지만 상승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고 집을 하나 해주더라도 집에서 살긴 살지만 뭔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100억 건물 하면 보통 저희가 이제 대출 끼고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제가 순자산이니까 건물에서 대출을 더 받아서 하나를 더 하는 걸로 소장님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플랜이면은 지출 통제가 안 되면은 2개까지 늘리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집은 다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집 하나 있고 뭐 건물을 대출 끼고 사서 갖고 있거나 이 상태예요. 그러면은 70억 가지고 뭐 150억짜리 샀을 수도 있고 70억 가지고 100억짜리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이 시간 지나서 좀 올라가면 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생기고 적어도 내 소득에서 어느 정도를 모아가지고 합쳐서 그 다음 걸 사야 되겠죠.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간이 필요하죠. 한 번에 되는 거는 상속 말고 없습니다. 네. 로또로도 안 되죠. 로또 100억 되려면 5번 연장 맞아야 돼요. 가끔씩 오시는 분들이 월세로 돌려도 저는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 진짜 가끔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집은 꼭 있어야 된다고 보시니까 그걸 가져가면서 건물을 하는 게 맞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네. 생각하셔야 됩니다. 집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얘기해 드릴게요. 방학을 했어요. 숙제가 쫙 있어요.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려운 것부터 해놓으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냥 그 뒤에 어떻게든 맞출 수 있잖아요. 쉬운 것부터 했어요. 그럼 어려운 게 나오면 포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월 소득이 7, 8천 1억 정도 되면요. 집값은 웬만해서 벌어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첫 집을 하나 사게 되죠. 네. 그러고 나서 건물값을 쫓아가려니까 안 쫓아가지죠. 네, 물론 지방에서 쫓아가집니다. 서울이나 이 핵심권에서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돈 어느 정도 모은 상태에서 잔잔한 투자하다가 돈 분산되고 현금 2, 30억 있는 상태에서 월세 조금 나오고 그러다 은퇴하는 겁니다. 그럼 집 사지 마. 나이가 지금 아직 젊다면 집 안 사고 건물부터 사는 게 맞고 이미 집을 샀어요. 그러면 이걸 팔고 내가 그동안 모았던 돈이랑 합쳐서 건물 제대로 된 걸 사고 그 뒤에 내 소득으로 쫓아가서 집을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과 후가 바뀌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원래 생각하던 것과 내지는 지금 상황을 한번
역전시켜 보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집 하나를 사면 이걸 평생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에 애착이 많을 때, 내가 원하는 집에 인테리어까지 하고 뭐 많이 꾸몄을 때 이 집을 평생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는 한 번 갔다 졸업하면 그걸로 쭉 가는 거잖아요. 한 번 선택을 그냥 영원히 그냥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집을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자산이 늘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한 달에 2억씩 벌면 됩니다. 3억씩 벌면 돼요. 건물값을 따라갈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 집 그냥 유지하면서 가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거 한번 역전시켰다가 내가 원하는 집 사는 경험을 다음번에 다시 한번 하는 게 더 좋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원하는 건물 사기가 매우 힘듭니다. 근데 원하는 집도 사고 원하는 건물도 사고 엄청 많이 벌면 됩니다. 1억 5천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월 세후. 근데 사실 이거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은 하나 사고 그 뒤에 모아가지고 얘에서 대출해서 하나 더 사고 세 번째 집 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자녀 키우는 사람은 그 선택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당연히 어렵죠. 지금 말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쉽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생활의 편의성이나 내지는 여기서 월세 사는 건 내가 싫어 이것 때문에 이쪽으로 못 넘어가는 거죠. 우선순위가 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이렇게 확장하는 게 우선순위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감정이라는 게 섞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혼자 선택할 수 없으니까 배우자와 서로 동의가 돼야 되니까 나는 이거대로 가야 될 수밖에 없어. 이걸 알고도 이거대로 간다면 그거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걸 모르고 이렇게 가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10년, 15년 지나서 그때 저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알고 선택하고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건 이건 차이가 있잖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100억이 있더라도 그렇게 부자로 느끼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지출을 자산소득에서 커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분들은 그 상황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생활비가 충당되고 얼마씩 남는 상황을 원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유지도 아니고 상승을 추구합니다. 왜? 불특정하게 나가는 그 상황 몇십억씩 나가게 될 거거든요. 자녀 지원 한 명이면 얼마, 두 명이면 얼마 이거 어느 정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보다 늘어나야 나중에 주더라도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승을 추구해요. 이거를 원하기 때문에 100억이 있는 분들은 아직 그게 안 되는 상태라서 그걸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우리가 순자산 100억이라고 치면 아직 막 그렇게 풍족하다고 느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강남에 건물 하나 사면은 그래도 꿈을 이뤘을 것 같은 느낌이 큰데 그것도 먼 길이구나 진짜. 근데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자산이 100억 있는 분이나 그 근접한 분들에게 사실 필요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아직 이제 안 되셨거나 진행 중인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가도 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리산이 끝이 아니었어? 선생님 영상 보면은 끝이 안 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단계에 이를 때마다 그때 축하 한 번씩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멈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인류의 문화나 과학은 발전되지 않아요. 충분히 축하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추구하면 됩니다. 아직 100억이 안 되신 분이라면은 이거 최대한 빨리 해보려고 노력해야죠. 제가 이전에 월 1억 버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던 거를 한번 꼭 보고 그 정도 도달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달하고 다시 100억 찍고 그리고 그 이상 올라가면 됩니다. 제가 미리 다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지 어느 정도 되면 난 끝이야 이렇게 될 필요는 없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가 엄청 즐거운 일이거든요. 재벌 회장님도 내지는 돈이 아무리 많이 있는 사람도 유튜브를 했는데 누가 뭐라고 해줘. 좋아요 그게. 그게 좋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에는 재미있다가 그 뒤에는 할 일이 되죠.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이 사는 거에 맥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정말 뭐 예를 들어 5년, 10년 논 분들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진짜 얼굴이 다 이렇게 아무 의욕이 없어요. 그리고 말은 많아. 왜냐? 말이 하고 싶거든요, 사람이. 그리고 그냥 놀면요, 만날 사람이 없고 빤하고 좁아진단 말이에요. 일을 하면 나가서 일 때문에 만날 사람 싫은데도 얘기해야 되고 좋은 사람이랑은 더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게 사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 자연 좋아봐야 며칠이나 가요. 몇 달 가요. 이거 간단히 얘기해 드리면요. 집 이사 갔는데 아파트에 전망이 좋아요. 얼마 안 있어서 커튼 닫아 놓습니다. 자연을 즐기거나 혼자 즐기는 거 얼마 못 가요.
어느 정도까지 하고 난 은퇴하고 그만둘 거야. 괜찮아요. 거기까지 가고 은퇴해서 몇 달 살아보세요. 6개월 살아보세요. 아, 이거 아니구나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저희 채널 보는 대부분들은. 그러면 다시 하면 되죠. 해보면서 본인이 느끼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한 2천 쓰는데 자산소득 3천 나와. 끝날까요? 아니에요. 상승하면서 성장하면서의 재미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억은 어떠냐, 500억은 어떠냐, 그건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저희가 거기에 도달해 보지 못해서 그런지 좀 보통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보통 분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50억, 70억 정도는 순자산으로 있어야 이 내용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뭐 이미 이걸 지나신 분들도 그때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던 것들이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거를 아 맞아 그래 이렇게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채널의 얘기는 대중을 상대로 하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이 정도 뭐 금액을 얘기하는 거 그리고 강남의 건물을 얘기하는 거 보통 사람들이 갖기 사실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채널이 또 없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더 깊어지면 보통 상황인 분들은 사실 거부감 갖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더 깊은 얘기는 여기서 못하고 멤버십 영상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신청하고 대기하시는 분이랑 통화했었는데 부산에 계신데 그래도 서울에 뭔가 조그만 거라도 뭘 해놨던 경험이 있으니까 확실히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된다는 걸 본인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본 게 참 자기한테는 좋았던 것 같다고 그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있는 대로 얘기할게요. 지방에서 100억이면 자산 증식이 크게 안 되더라도 생활하면서 자산소득에서 남는다니까요. 근데 자산 증식이 안 된다니까요. 시간 지나 보면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자산 증식 되는 게 아 이게 내가 덜 들어오더라도 이게 확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점점 더 서울에 집중될 것 같아요. 모든 부동산이나 아니면 모든 뭐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다 더 심하게 되겠죠. 강남빌딩 황 소장. 그래서 100억이 있는 분이라면 제 얘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단계를 추구. 그리고 아직 안 되신 분이라면 저게 끝은 아니지만 일단 도달하겠다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